시리아와 이스라엘의 접경지이자 완충지인 골란고원을 둘러싸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과 헤즈볼라의 협력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이스라엘과 레바논에 피해 전쟁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독일로부터 핵무기 장착이 가능한 잠수함 3척을 구매한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의 유일한 핵무기 보유국으로 알려져 있어 주변국들에 대한 억지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시간 29일 예루살렘 포스트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이스라엘 우파 활동가들이 성전산에서 결혼식을 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성전연구소에 따르면 성전산에서 결혼식을 연 것은 지난 2000년 동안 2번째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접경지이자 완충지인 골란고원을 둘러싸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과 헤즈볼라의 협력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이스라엘과 레바논에 피해 전쟁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28일 시리아가 이스라엘의 점령지인 골란고원에 박격포를 쏴 이에 대한 대응으로 시리아 군부대 원점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군 공습인지 지상군 공격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최근 들어 골란고원을 둘러싸고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교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날 발생한 교전은 일주일 새 3번째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시리아 바샤르 아라사드 정권 편에 서서 내전에 참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아파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각종 사회 서비스들을 제공하며 시리아에서 입지를 다졌고 지금은 시리아 내전에서 이란, 러시아의 파트너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의 이러한 상황이 이스라엘 입장에선 두려운 성장세인 셈입니다. 최근 들어 이스라엘과 시리아 간 교전이 잦아진 것도 헤즈볼라와 관련이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은 지난 26일 정보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이란과 헤즈볼라가 레바논 영토에 무기 공장을 세우려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 정보기관의 수장인 헤르즈 할레비 소장은 헤즈볼라가 이란의 기술을 토대로 레바논의 군용단지와 무기 공장을 짓고 있다며 헤즈볼라가 제작하는 무기는 이스라엘 국경과 가까운 레바논 남부 지역으로 이송된다고 할레비 소장은 설명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사정거리 500km 이상의 장거리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 대전차 미사일, 폭발물 탑재가 가능한 무인기 등이 제조될 수 있다고 알자지라는 전했습니다. 할레비 소장은 이란은 작년 한 해 레바논과 예멘에서 독자적인 정밀 무기 제조 공장 설립을 추진했다며 우리는 이 사안을 그냥 넘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이란과 헤즈볼라의 이런 행보에 극도의 경계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 몇 주간 이란과 외교 관계를 맺은 다수의 유럽 국가들에 메시지를 보내 이란에 경고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메시지에는 이란이 헤즈볼라를 위해 레바논에 무기 공장을 설립하는 행위는 심각히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이 메시지에서 이스라엘은 레바논 내 무기 공장의 설립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란과 헤즈볼라의 움직임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28일에는 이스라엘 레바논 국경에 우리가 오고 있다는 글귀와 함께 이란 최고 지도자의 얼굴이 그려진 입간판이 등장했다고 예루살렘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는 이 같은 움직임을 우려하며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다음 전쟁은 양쪽에 엄청난 피해를 불러올 것이라며 헤즈볼라는 이제는 어떻게 싸울지, 어떻게 큰 부대를 움직일지 알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최근 들어 이스라엘 정보국에 따르면 북부 국경 지역에 헤즈볼라 대원들이 가짜 NGO 단체 마크를 앞세워 활발히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이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리버만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도 최근 이스라엘 북부 국경 지역에 일련의 사태에 대해 이스라엘 군사력을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독일로부터 핵무기 장착이 가능한 잠수함 3척을 구매한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의 유일한 핵무기 보유국으로 알려져 있어 주변국들에 대한 억지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 포스트 등 현지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독일 국가안보위원회가 돌고래급 최신 잠수함 세대에 대한 이스라엘 판매를 승인함에 따라 이스라엘 해군은 이들 잠수함을 인도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독일 철강기업 티센쿠르프가 제조한 잠수함의 구매 대금은 약 15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조 9천억 원에 달한다고 하르츠는 전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돌고래급 잠수함 5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해군에 따르면 10년 내에 퇴역할 것으로 예상되는 잠수함부터 대체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1999년부터 운용해온 돌고래급 잠수함들이 낡아 교체해야 한다며 잠수함 세척을 새로 사들이는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지난 4월 독일의 요청에 따라 양국 간 양해각서에 새 조항을 삽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향후 이스라엘 경찰 조사에서 잠수함 구매와 관련해 비리나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계약이 파기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매체들은 그동안 네타냐후 총리의 개인, 가족 변호사가 해당 계약사인 티센쿠르프의 이스라엘 현지 중개인을 맡고 있다며 부패 의혹을 제기했고 지금도 경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최근 들어 서쪽 벽에서 남녀 공동 예배 장소를 두고 이스라엘 정부와 정통파 유대인들 간의 신경전이 지속돼 왔습니다. 결국에는 계속되는 압박에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하레츠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현지 시간 25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예루살렘 서쪽 성벽인 통곡의 벽에서 성별 공간을 분리하지 않는 남녀 공동 예배 장소를 만들기로 한 지난해 정부 결정을 철회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해 1월 향후 1년간 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8억 원을 들여 통곡의 벽에 남녀 공동기도 공간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지만 17개월이 지나도록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초정통파 연립여당 구성원들의 반발에 직면해섭니다. 통곡의 벽은 파괴된 성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서쪽 성벽으로 유대인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장 신성한 공간으로 여겨집니다. 이곳 성지에서 유대교 여성들은 유대교 율법서인 토라를 소리내어 읽거나 탈릿을 두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벽의 남쪽 부분에 추가 기도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건설 작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스라엘 사회는 해당 안건을 둘러싼 정치, 사회적인 마찰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유대 가정당 소속의 우리 아리엘 농부부 장관은 시간이 걸렸지만 유대인의 지위를 손상시키는 정부의 2016년 조치를 취소하게 됐다며 환영했습니다. 반면 뉴욕에 본부를 둔 개혁 유대교를 위한 모임의 라비 제이콥스는 협약을 서로 조화롭게 약화시키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며 이번 철회 결정이 모욕적이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여성권리단체인 성벽의 여인들은 남녀가 평등하게 기도할 권리를 찾기 위해 통곡의 벽 앞에서 탈리트를 입고 토라를 낭송하는 등 28년간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예루살렘 포스트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이스라엘 우파 활동가들이 성전산에서 결혼식을 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성전연구소에 따르면 성전산에서 결혼식을 연 것은 지난 2000년 동안 두 번째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지난 목요일 한 유대인 커플이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들의 결혼식 모습은 SNS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성전산을 위한 학생들 그룹의 대표 겸 이스라엘 우파 NGO 임티르주 행동감독인 탐 니사니는 성전산 운동가 사라루와 현지 시간 29일 목요일 아침 신속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영상에서는 한 남성이 조심스럽게 결혼식 축사를 했고 탐 니사니는 그의 아내 사라루에게 재빠르게 결혼식 반지를 끼워줍니다. SNS에 게시된 이 영상에는 니사니 대표가 성전산에 출입 허가를 받은 게 놀랍고 반지를 성전산 공개된 장소에서 끼워준 것이 놀랍다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한편 최근 2015년 9월 유대 명절 로시 하샤나 때부터 지속돼온 소위 칼 인티파다는 유대인들이 성전산에 제3의 성전을 지으려 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격발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경찰은 성전산에 유대인 활동가들의 방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정부가 크네셋 의원들의 성전산 방문을 당분간 허락했다고 예루살렘 포스트 등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크네셋 의원 겸 성전 운동가 예후다 글릭이 정부의 출입금지 조치에 항의한 지 18개월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현지 시간 2일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가 예후다 글릭 의원의 성전산 방문 금지 조치를 3주 후에 일주일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네타냐후 총리와 법무장관 사이에 내려진 결정으로 이로써 이스라엘 크네셋 의원들이 3개월 후에 성전산 방문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지난 3월에 네타냐후 총리가 방문 허가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고 이슬람 절기 라마단 이후 안정 상태를 본 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알려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크네셋 의원들의 방문 금지 조치에도 마수드 간나임 의원은 라마단 기간에 성전산에 출입해 체포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Proclaim the gospel of the kingdom all over Korea and all over the world and back to Jerusalem in the name of Yeshua. This is our mandate. We began to see God healing the land, not only in the church, but in the fabric of the nation. Praise the name of God. People here in Israel would realize God is watching over them, and people in the surrounding nations would cry out and say, "Who is the true and living God?" And there would be a great harvest. And it's time that we allow God to align us rightly so that we can carry out His purposes.